이슈K 시간입니다.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전북은 전북대와 전북교육청,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석대 홍석빈 교양대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국감 주요 쟁점부터 살펴보죠. 재판부 신뢰 하락 우려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검찰과 법원 모두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가 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권의 오남용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크게 법원 같은 경우는 소속 판사들의 성비위 그리고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소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라는 부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 채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례로 제3자 피의자로 시작을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이 제3자 피의자라는 것은 본인 당사자가 이제 의혹을 받는 피의자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의자인데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로 바뀌면서 본인 당사자가 피의자가 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없는 재판에서 본인 당사자가 피의자가 되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의혹감, 당혹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검찰권이 오용, 남용됐다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건국 이래 검찰청이 최근에 정부 조직 개편을 인해가지고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정서에서 상당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법과 전주검찰청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의혹에 휩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이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작년에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초코파이하고 커스타드 이 과자를 약 한 1,050원어치 정도 되는 이것을 이렇게 훔친 혐의로 절도 혐의로 기소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1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5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 A씨는 하청업체 직원이어서 만약에 이게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해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생계의 위험에 처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여론과 또 법조계 내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검찰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시민과 법조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었습니다. 네. 이 검찰 시민위원회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검찰의 수사 공소 제기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거기서 나온 심의 결과는 검찰한테 바로 통보가 되는데 강제 결과가 아니고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채택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전주지검이 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표명을 한 만큼 오늘 나온 심의 결과가 향후 30일에 있을 제2차 공판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북대 국감 내용도 살펴보죠. 교수 채용 문제라든가 논문 공장 실태,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은 나왔습니까?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북대학교가 이번에 미술대학 교수 채용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논문 공장이라는 사태, 그리고 32만 명 정도 되는 졸업생 등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국감에서 심한 질타를 받았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논문 공장이라는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겠지만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한마디로 교수자의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을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논문 심사 과정을 논문 심사 편집위원을 매수하거나 해서 논문이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더더욱 이런 논문 조작에 대한 용이성이 생겼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게 국제 범죄 사기단 형태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 논문 공장에서 나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 전체 이제 논문 공장에서 나온 이 문제되는 논문의 한 30% 정도가 되는 15편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나온 것으로, 전라북도 대학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이번에 전북대가 한 3편 정도 이 논문 공장과 관련한 의혹에 이제 휩싸인 상황입니다. 전북대 총장은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라든가 미대 교수 채용 의혹과 관련 수사 상황이라든가 논문 공장의 실태, 그리고 32만여 명이나 되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수사 및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는 하나,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뭐 논문의 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외부에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전북대의 자정 노력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말로만 보완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뭐 시쳇말로 집에 금송아지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보완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실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감이 공석인 전북교육청 국감도 진행됐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까? 예, 전북교육청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보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의 예상 집행이 과연 효율적이냐, 관리상의 부정비리는 없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AI 시대의 정보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 전환의 변화의 시대에 있는데요. 지금 전북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교사 배치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20% 수준이라고 그래요. AI 인재가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9곳 중에서 정보교사 배치가 된 곳이 46곳, 그리고 고등학교는 65개교 중에서 단 13개 고등학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하기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원 수도 줄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좀 어설픈 또는 충분하지 못한 해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한 사람이 AI 우수 인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가 된 만큼 정보교육 전문교사 배치의 문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하고 관리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약 한 340억 원 정도를 학생 교육 지원비로 현금성으로 학생 1인당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금성 살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미래에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학교 시설의 인프라 개선, 이런 측면에 대한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현금성 지원과 시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균형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정보교육교사 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그 사용의 과정에 있어서 부정부패나 비리는 없는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아직까지는 전북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좀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타 이제 전북교육청에는 대안교실도 지금 우리 전북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시설과 학교, 그다음에 교사의 충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들이 향후에 면밀하게 관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